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유언유감이라고 유언의 감정을 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40대, 50대들이 이제 실버 세대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근데 50이 넘었으면 마치 은퇴와 함께 삶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인생 2막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도 좀 나누고 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좀 치유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좀 써보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도 써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유언장을 읽으면서 이 유언장에 담겨져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가족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마 이 채널을 통해서 인생 2막에 대한 컨설팅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여기 숨어 있을지, 얼마나 가슴 저미는 사연들이 저에게 또 쏟아 들어올지 기대하기도 하고 또 먹먹해 하기도 하면서 이 채널을 엽니다. 첫 영상은 책 소개로 하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2022년도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양장본으로도 책이 재출간됐었고요. 아직도 서점에 가면 이 책이 맨 앞에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죠. 이 책을 쓰신 분은 비온 나티코라고 스웨덴 IT 기업의 임원이었던 어떤 한 청년이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 승려가 됐고 17년 동안 숲속에서 수행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지속적으로 자기 안을 탐구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랬던 이분이 내 안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소리를 듣고 환속하시고 스웨덴 돌아와서 명상센터를 여시고 방송에서 명상을 열렬히 강의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 후반기의 삶을 사시다가 그랬던 이분이 2018년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이 책에는 그 무수히 많은 원망들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손자들도 돌보며 살고 싶었는데 나에게 왜 이 병이 왔을까 이런 인간적인 회한도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랬던 분이 2022년도 1월 17일 안락사를 택하시고 가셨죠. 이 책을 제가 많은 고객분들께 권해드렸을 때 저에게 얘기하셨던 말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은 박사님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까워서 아껴가며 읽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이 책을 여러 번 보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눈물로 보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 인생의 책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더불어서 제 인생이 이 책과 더불어서 참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안락사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유서를. 이제부터 그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서의 제목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랬듯 여전히 제가 죽는 순간 가장 먼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여운 몸은 드디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정한 몸이여 싸워주어 고맙소. 싸움은 드디어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경의를 느끼게 되겠지요. 지난 30년간 저는 이 순간과 그 다음에 따를 일들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런데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죽음 뒤에 사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업이지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떠나기에도 좋은 업보만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축복받은 자의 기쁨을 느끼며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모험을 떠납니다. 걱정도 의심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1월 17일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에
네, 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다를 보고 있고 주어진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저는 죽음은 좀 가벼워야 되겠구나. 이분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했고, 그리고 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티코스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전달했던 모든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제 삶에 지금까지 이래오는 거에 있어서의 제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 때 가지고 갈 것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쥐고 갈 것을 아주 가볍게 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지고 갈 건 우리의 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미 죽음이 어떠하리라는 거, 죽음 이후의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또 난 지금 망설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언장 써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죽음에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내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실제로 병 중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가족에게 남길 말을 다 못하고 가시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난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미안해 소리 한마디 하길 바랬는데 그걸 안 하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50대 어머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할 말을 다 하고 가게 될까요? 며칠 전에 어느 대기업의 박사급 연구원들 20여 명의 회의 중에 40대 박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를 부쩍 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써보는 유언장을 통해서 인생 후반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마지막까지 조금 더 가볍고 깃털보다 더 가볍게 그렇게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 식구들이 저한테 박사님은 가실 때 무슨 말을 남기고 가실래요?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남기고 갈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고, 그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서 내 안에 용서와 화해와 치유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강기진 선생님이 EBS 평생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인생은 50가지 전반부이다. 인생 후반부는 50부터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전반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이건 어떤 부모를 만났냐, 어떤 환경에서 컸냐,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는 철저히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운명을 개척해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인생 후반부에 모든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이제 내 인생 전반부에 나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유언장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익명으로 유언장을 저희 회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유언장을 읽으면서 이런 상처가 계시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유언장을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이어도 좋고 이름을 밝히셔도 좋습니다. 유언장이 많이 들어오면 유언장을 모아서 저의 짧은 치유의 길과 함께 출판을 해볼까라는 그런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언장을 보내주십시오. 익명이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좋은 음성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읽어드리고 치유해 드리겠습니다.